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방정식이란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방정식입니다. 수학이라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학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수학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낱말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란 낱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한자 낱말이므로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습니다. 네. 모방이다, 길정이다, 길다,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길다가 아니고 길정이다, 그리고 법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모라는 것은 각이 졌다는 얘기죠. 네, 각이 졌다. 각진 것을 얘기합니다. 뭐가 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은 길이란 뜻인데, 어디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정이다.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것도 길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단위 또는 과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기서 출발해서 마칠 때까지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단위를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식이란 것은 방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는 방자만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손잡이가 달린 농기구,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습니다만 농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가는 농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손잡이가 나와 있는 어떤 농기구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에 사람을 이렇게 얹어 놓은 모양이다. 사람을 이렇게 죽은 사람을 걸쳐 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적군을 잡아서 걸쳐 놓으면 거기 다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악령이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어떤 나라에 우리가 지키는 땅이 있으면 이 변방에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럼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모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각이 지겠죠.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떨어진 것. 좌우에 손잡이가 나 있는 농기구처럼 그런 것을 뜻하는 모방입니다. 그리고 네모다든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쓰이는 용도가 많은 글자예요. 자, 그래서 일단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국어에서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미지수,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학에서는 X로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등식이 그 미지수에 어떠한 특정의 수치를 줄 때에만 성립된다.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이 있는데 이 X나 Y나 이런데 어떤 식을 딱 줬을 때 그것이 이 꼴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어떤 성립이 되는 등식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것까지도 몰라야 되는데 저의 관심은 방정식, 이 방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방정식 같은 걸 조금씩 배우죠. 배울 때 저희처럼 한자를 조금 배운 세대들도 이 방정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방정식 하면서 배웠어요. 하물며 지금 한자를 전혀 쓰지 않는 아이들의 방정식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방정식 문제만 열심히 풉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배우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강의 듣는 분 중에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런 거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죠.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혹시 어린 손자나 자녀들이 지금 학생이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방정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글쎄요. 가면 제 강의를 한번 훑어보라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은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방정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단 사전에 대략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고대 중국의 수학책인 구장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제8장에 나오는 이름이 방정입니다. 어떤 수학책이 있는데 고대에 9개의 장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구장산술이라고 해요. 산술을 하는데 9개의 장으로 나눠져. 1장은 2장은 이러다가 8장이 이제 나오는 게 방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8장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네모난 모양으로 숫자를 써놓고 이것을 문제를 풀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방정이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숫자가 나오니까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런 것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고대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러한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대 중국인들이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러한 형태로 풀었어요. 물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는 아닙니다. 한자로 이렇게 적었겠죠. 그런데 이런 3x 플러스 2y 플러스 z는 39다. 이런 것을 해서 답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놓고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3, 2, 1이 되겠죠. 개수. 그리고 39가 되겠죠. 그러면 3, 2, 1, 39 이렇게 글자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2, 3, 1, 34, 2, 3, 1, 34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 나갔어요. 1, 여기 개수가 1이죠. 1, 2, 3, 26, 1, 2, 3, 26 이렇게 글자를 적어 놓고 물론 한자로 적었겠죠. 한자로 적어 놓고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걸 방정이라고 한 거예요. 자, 방정이라는 뜻은 곧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방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애들 이렇게 많이 하죠. 가로, 세로, 어디로 더하더라도 같은 숫자가 나온 마법의 어떤 진이다. 근데 어떻게 생긴 진이냐? 네모나게 생긴 사각형, 그것이 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방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자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앞에서 이렇게 숫자를 나열을 해놨는데 그 방정을 어떻게 풀이야 하느냐? 각 사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격자 모양, 정방형이죠. 또는 행렬이다. 숫자를 이렇게 쭉 열을 지어서 적어놓은 행렬로 수를 나열해서 비교한다. 그래서 여기서 방은 비교한다. 정은 숫자를 구한다. 이런 뜻이라고 풀이한 사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전은 방정을 크기나 양을 비교한다. 여기도 물론 비교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방은 비교한다. 정은 어떤 크기나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전은 사전이 아닙니다. 어떤 설명서에는 좌우를 비교해 정리한다. 방은 좌우다.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서해진 것이죠. 좌우. 그리고 정은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방정이란 말은 어떤 글자를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결국 이렇게 네모나게 글자를 적어서 뭔가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양을 재고 풀이한다. 그런 뜻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또 관심이 하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물론 구장산술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수학이 들어오면서 청나라 말기의 수학자인 이설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설란. 이 사람이 영어로 된 equation, 이걸 영어로 방정식이죠. 이것을 방정식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옛날 구장산술의 제8장에 나온 방정이란 말을 가지고 와서 방정식이란 말로 번역을 하고 이것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다 같이 쓰고 있는 공통의 낱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것은 정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수학 관련 용어를 번역하신 분이에요. 또 만들거나 번역했어요. 무슨 대수다, 상수다, 변수, 함수, 계수, 지수, 미분, 적분, 곡선 이런 걸 다 이 양반이 번역하거나 또는 만든 그런 낱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방정이란 말은 이렇게 네모나게 글자를 나열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식으로 보면 하나의 연립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영어를 번역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라도 알고 공부하는 것이 모르고 공부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